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월 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공수처에 의한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이 있었죠.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살펴보건대는 이것은 뭐라고 할까, 심하게 골문 종기를 어설프게 잘려다가 좀 덧났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어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뭐 회복을 해서 권자로 돌아온다든지, 그가 원래 내란을 통해서 그가 생각했던 그의 안전과 그 김건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져간다. 그리고 북한을 절멸시킨다. 뭐 이런 거는 그 당시도 이미 비현실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크나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가 독재 시대로 간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열렬 지지층이 그의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적고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극단적 개신교 근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지역적으로도 경상도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번에 많이 일부분 또 돌아섰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강점이거든요. 그 틀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의 일은 뭐 윤석열을 구하자, 뭐 체포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월 3일 날 한 달 전에 내란 시도로 이어진 게, 지금 윤석열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전을 하자는 거예요. 내전을. 나를 잡아가려면은 피를 뿌려야 된다. 무기를 동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박기를 하는 거죠. 알박기를. 물론 표는 떨어져요. 지지율도 더 떨어져요. 국민의힘도 더 안타까워지죠.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심사도 더 안 좋아지죠. 근데 그게 이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훨씬 더 긴장하고 압박을 넣겠죠. 러시아도 압박을 넣겠죠. 국제사회가 압박을 넣겠죠. 이러지 말라고. 근데 최상목은 그러지 안 돼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자, 오늘 확인하게 된 것은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든지 간에 윤석열은 그거와 무관하다. 우리나라가 망가지든 뭐 경제가 뭐 부서지든 환율이 얼마큼 올라가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든 전 국민이 공포에 떨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를 짓밟고 넘어가라.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나더라도 몇 가지 이렇게 불법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게 바탕을 두고 거부할 사람이에요. 국민들은 많이 돌아왔어요. 열혈 지지자도. 그렇지만 그를 옹이하는 이미 사병화된 주변 세력을 갖고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 이제 진짜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게 관련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자, 공조분이 수사팀 안전을 우려해서 오후 1시 반쯤 집행을 중지했다. 자, 다시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수방사 505 경비단하고 공수처 경호처가 200명이 지금 둘러서서 막았다는데, 공수처는 작은 조직과 공조본 전체에서 이것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걸 물론 다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 큰 무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피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윤석열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근데 공조본이 그럴 수 있느냐? 경찰이 그럴 수 있느냐? 살짝 부정적인 것이죠.
예. 게다가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2월 달 가면 판단이 될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 때리는 식으로. 근데 구속영장 당연히 거부하겠죠. 같은 거예요.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예. 이미 윤석열은 우리 사법체계 바깥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립됐지만 동시에 알박기를 강하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 사법체계로 군을 동원하지 않은 다음에 합법적인 대통령의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에서 이 무력을 제압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관저에다가 뭐 전기를 끊고 식량 공급을 끊고 물을 끊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 몇 달 후 닦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까지를 감안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수처의 입장과 태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헌재로 모든 게 넘어가게 돼요. 그 헌재가 내리는 결정은 내리죠. 그 결정을 수용 안 하면 끝이에요. 수석거리면서. 자, 오늘 어설프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만졌기 때문에 윤석열은 틈을 갖고 있어요. 오늘에 있어서만큼은 윤석열의 승리예요. 공수처에 대해서. 자, 그 벌어진 틈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추종하다기보다는 어차피 같이 죽을 세력이 있어요. 너가 죽으면 나도 같이, 윤석열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세력이 정부 곳곳에 있을 거잖아요. 왜? 현재 정부를 잡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지금 참사 같은 것도 계속 의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떤 기자도 테러 용의점에 대해서 묻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연에 겹쳐서 된 일이잖아요. 그게 사고라면. 누구도 테러 용의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국토부에다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국토부에. 네. 그런 유사한 일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살기 위해서. 자, 온갖 희한한 짓을 다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 찝쩍거리는 거 포함입니다. 예, 같이. 어차피 너가 윤석열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오늘 그 틈이 생겼단 말이에요. 김건희가 전화 돌리고 윤석열이 전화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업무 정지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이고 경찰 70명이 밖에 대기했고 관내 진입한 게 80명이었는데 200명을 제압을 하지 못했다. 그걸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숫자에서 밀려요. 예, 관내로 투입된 게 80명이고 거기는 200명이 막았었죠. 그것도 앞에는 뭐 202 경비단이지 경찰 경비단이 있을 거거든. 또 2청 2단계, 3단계를 막아선 거잖아요. 이거는 공수처의 패배라고 봅니다. 다시 집행한다? 될 수 있을까? 네.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현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에요. 어떤 식으로는 명분 쌓기일 수 있어요. 이걸 공세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명분을 쌓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게 진압할 수 없으니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발 빼기 위한 수순이다. 여러분 어느 쪽에 그게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경호처 직원이 군인 200여 명이 격격히 벽을 쌓은 상황이라 도저히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예상을 했었느냐 못했느냐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 확인을 휴대하는 인원도 있었고 당연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이런 마음 먹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총기를 휴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을 못했다? 여기에 대한 차선책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 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디딤돌을 삼으려고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의 예우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해요. 찌그러지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래서 사법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면피만 하고 남한테 돌릴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 그럼 뭐 당연히 구속영장도
거부하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네, 이거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을 한 번 더 이제 환기를 시켜드리자면은, 여기서 윤석열이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우리가 뭐 독재 체제로 간다거나 그렇게 됐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에 있는 지지층이 더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일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어찌되는지 한번 보자. 예. 그렇지만 절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뭐 이제 정치 싸움도 떠났어요. 내 지지자를 더 확보해서 이 싸움을 하겠다. 그것도 이미 넘어간 단계예요. 사람들이 냉정을 찾고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의 열혈 지지자들도 아 이건 좀 넘었는데 합법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연거푸. 그리고 국민 전체가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봤던 것이고 그걸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법이라는 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는 황제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국민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윤석열이 원하는 바대로 계속 간다면은 현재 대행 체제의 정부는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윤석열은 어쨌거나 어떤 그의 끈앞풀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것이에요. 물리력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방법으로 북한의 전쟁을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게 내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지지자들이 그걸 얼마나 성원하고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계기로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규칙의 범위를 뛰어넘었거든요. 축구 경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경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예. 자, 이건 뭐 경호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외곽은 202 경비단성에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이제 경호처랑 같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55 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인데 자, 여기를 뭐 경호처장을 고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보여준 공수처의 모습은 상당히 약했다. 상대방의 결속력을 흐트릴 수 있는 수준은 못 된다. 왜냐? 실제 심리력을 행사할 수, 공권력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그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을 갖고 있지만, 군을 투입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그 빈틈이 생긴 거예요. 아, 버틸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저는 윤석열의 발장을 끼고 윤석열을 보호했던 200명은 그 단결력과 성취감을 오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은 왜냐하면 윤석열님의 법의 그 범주를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법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 단계가 뭔지를 몰라요. 말을 안 해요. 못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원하는 바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준내란 상태예요. 이것은 200명의 저항군이 한남 산성에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알박기를 하면서 대통령이고 모든 걸 거부하면서 그걸 무찌를 수 있는 세력은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뭐 KF-21을 쓰겠습니까? 뭐 정조 대왕함을 쓰겠습니까? K2 전차로 밀어붙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예를 들어서 공수처, 공조본에서 가야 되는데 오늘 실패했잖아요. 자, 그런 경호처와 수방사 경비단을 막으려면은 3배 정도는 돼야 돼요, 인력이. 그럼 거기에 600명을 동원할 수 있느냐? 공조본과 거기서 합법적인 걸 가지고?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조본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사태를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월권 행위를 해서 불법을 해서 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707을 투입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공권을 봤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꼬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가끔 이제 드려왔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그런 느낌을 더 받습니다. 아, 탄핵으로 이 사람이 종결되지 않겠구나. 네. 시간이 짧으냐 기냐의 문제지 제거는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짧으냐 기냐, 요거에 오늘 그 국면이 긴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냐면은 공수처가 만약 손을 들었다, 헌법재판도 말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이 무정부 내전 상태하고 막 같거든요. 외세가 들어온다. 왜? 외세는 윤석열이 지금 날아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원해요. 그게 알박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태는 예전에 구속됐던 대통령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얘도 기본적으로 살짝 거부하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틀에서 해결을 봤어요. 심지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 출신의 전두환과 노태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엄청나게 독특한 케이스고 별종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는 동기 여진을 꿈꾸고 있어요. 나를 죽인다고?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이들 대통령들은 내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나의 딸린 자식들, 나의 딸린 부하들, 그리고 일말에 내가 대통령이 되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내가 오류가 있을지언정 최고의 대안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을지언정.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박정희의 충복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는 그냥 다 숙청됐을 거니까. 어쨌거나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일말에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말의 양심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하고 극명하게 비교해 보세요. 이 모두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제가 내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수처로, 공조본으로 이 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200명하고? 전기 끊을 수 있습니까? 물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MBC 제목이 이런 거예요. 결론을 안 내서 그렇지. 체포영장도 인정 안 하는데 헌재 결정을 받겠냐? 이겁니다. 저는 이게 그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많이 약해졌죠. 한덕수 날라가고 그다음 최상목이 오면서 2명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으로 몰린 건 맞아요. 국민 여론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많이 돌았을 거예요. 더더욱. 아니면 기존에 이미 반대 의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미 70~80%는 되잖아요. 더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알박기 포지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택한 전략은 그거예요. 나가 죽으면 절대 안 된다예요. 물귀신 작전 쓰는 거고, 뭐라고 할까, 무협지 용어로 쓰면 동기여진이에요. 같이 죽겠다. 응? 나만 안 죽는다. 같이 죽는다. 이렇게 되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죽이려고 했던 그 주요 인사들 또 신변 안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 확실히 결정했어요. 미국의 말 이런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압박 전혀 듣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한계가 있어요. 압박을 넣는데 이러면 늘 불편하게 하겠다는데 윤석열은 이 나 이미 불편하다. 네가 내 목숨 따가려면 내 목을 따가려면 내 목을 따가라. 그거 아닌다면 난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한테 정치적 압박, 뭐 비리 사건 같은 게 폭로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압박, 환율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그리고 미국 고위 관료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로 해라. 뭐 한국의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믿는, 회복력을 믿는다. 이런 소리 나한테는 전혀 더 이상 압박이 아니다. 이런 것을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수단은 상당히 제한돼요. 윤석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날 죽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네. 그걸 공수처가 이겨내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이 윤석열이 전 세계 골칫거리로 좀 떠올랐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통해서 화합하면서 어제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반도는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생산 기지로서. 미국이 더 이상 생산 기지로서 뭐 새로운 것을 리드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늙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러시아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에너지 체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자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영향력과 어떤 기술적 여건 이런 걸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행에는 안 돼요. 실행에는. 예, 그래서 제가 수소 에너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수소 에너지가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실용화될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확실히 낫다. 기존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오늘 한반도밖에 없어요. 네. 푸틴도 원하는 바고 미국도 원하는 바고 G7도 원하는 바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게 이게 작전이거든 말이에요. 한반도를 강화시키면서 이것은 여러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해왔던 민주당 정권을 통해서 해왔던 작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윤석열이 그 알박기를 한다. 지는 이미 내란 수개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고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볼모로 잡고 있다. 트럼프 시각에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7일 남았잖아요. 취임까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푸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오늘 일을 통해서 난 그거 무시하겠다. 한국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제는 이 해결의 방안이 훨씬 살벌한 해결 방안으로 갈 수 있다. 작년 12월 3일에도 비상계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사실은 진 면목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 논란과 공포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면은 그 일을 가지고 이번에 체포가 되면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새롭게 선거가 되면서 한 3, 4월, 5월에 지금 그게 아닌 국면으로 갔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다시 권력을 회복해서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와 김건희 안전이 보호되는 방식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죽기 싫어서 동기여진 물귀신 작전 쓰고 있을 따름이에요. 훨씬 강력한 수단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헌재나 체포를 넘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